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부동산 콘텐츠 대왕부동산TV의 제동식입니다. 이번 영상은 주택과 세금 8강 시간으로 주택임대소득에 관련된 세금입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고가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도 월세를 받으면 세금을 내야 하는데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고요. 주택임대소득세 계산할 때 매우 중요한 주택수 계산 방법, 그리고 간주임대료 계산 방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일 때 분리과세보다 종합과세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양도세법보다 오히려 더 자세히 알고 계셔야 할 세법일 수도 있습니다. 과세당국이 엄청난 데이터를 수집 중에 있거든요.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아직 구독 중이 아닌 분들은 구독 버튼,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세요. 역시나 Q&A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과세당국은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자료 수집을 어떻게 하나요?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과세당국은 2014년 이후부터 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월세 계약을 하면 세입자분들께서 이 보증금 우선 변제권 확보를 위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부여받죠. 이 확정일자는 주민센터나 법원 등기소에서 받을 수 있는데요. 요즘에는 확정일자 안 받는 분들 거의 없죠. 그리고 얼마 전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이 되었습니다. 전월세 신고를 하게 되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죠. 그동안은 이 과세당국에서 임대소득을 신고하지 않더라도 세금 부과를 하지 않았던 이유는 데이터가 부족했던 거죠. 앞으로는 이 확정일자 데이터가 전월세 신고제를 통해서도 더욱더 많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임대 수입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이 세금 폭탄이 1, 2년이 아니라 3년에서 5년치 한꺼번에 날라올 수 있습니다. 통상 그렇게 세무조사를 하거든요. 두 번째는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요건과 과세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과세 요건은 이렇게 됩니다. 주택수 기준에 따라서 과세를 하는데요. 주택수가 매우 중요합니다. 1주택자인 경우에는 월세를 받고 있더라도 비과세이고요. 2주택자부터는 월세를 받게 되면 과세 대상이고 2주택자인데 전세를 받고 있다. 그렇다면 아직 비과세입니다. 하지만 3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월세를 받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이 간주 임대료에 대해서 과세를 합니다. 여기서 기억해 놓으실 부분은 1주택자이면서 월세를 받고 있다면 비과세이고 3주택 이상부터는 월세를 받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간주 임대료에 대한 과세를 합니다. 그리고 과세 방법은 임대 소득 기준이 아니고 임대 수입 금액 기준입니다. 이 수입 금액이요. 그래서 이 수입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이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에 선택할 수 있고 2천만 원이 초과가 되면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이 주택임대 수입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자에 대해서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한시적으로 비과세를 적용했었습니다. 하지만 2019년부터는 전면과세가 시행되었으며 이 전면과세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주택임대 수익금액 2천만 원 이하자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 주택수 기준을 따질 때 부분은 합산해서 계산합니다. 그리고 이 1주택이 공시가격 9억 원이 초과가 되거나 또는 국외 소재 주택은 1주택자도 과세를 합니다. 그리고 이 소형주택, 전용 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이고 공시가격 2억 원 이하인 이 소형주택은 간주임대료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주택수 계산 방법은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고가주택 기준과 이 고가주택 1주택자 과세 요건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됩니다. 이 고가주택 기준은 양도세에서도 고가주택이 있죠. 여기에도 있습니다. 양도세에서는 시가 9억 원이 고가주택인데 주택임대소득세 관련해서는 공시가격 9억 원이 초과될 때 고가주택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고가 1주택자는 월세를 받고 있다면 비과세가 아니고 과세 대상입니다. 전세를 받고 있다면 2주택까지는 역시 비과세입니다. 네 번째는 이 주택임대소득 과세 시에 주택수의 계산 방법은 이 주택수 계산 방법이 매우 중요합니다.
주택수 계산 방법이 취득세 다르고 종부세 다르고 양도세 다르고 주택임대소득세 다르고 모두 다릅니다. 어떤 신문기사 제목으로 나왔던데요. 고차 방정식보다 어려운 세법이라고 하는 제목이 생각나네요. 먼저 이 본인과 배우자는 각각 소유 주택을 합산합니다. 여기에 대한 주택수 계산 사례는 조금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자녀 주택수는 동일 세대원이라도 합산하지 않습니다. 취득세나 양도세에서는 자녀가 동일 세대원이라면 모두 합산하죠. 하지만 주택임대소득세 과세할 때는 합산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소형주택, 전용 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이고 공시가격이 2억 원 이하인 이 소형주택은 간주임대료 계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만약 이 소형주택에서 월세를 받고 있다면 주택수에는 당연히 포함되는 건데요. 전세일 경우에는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과세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이 소형주택 간주임대료 과세 대상 제외는 2019년부터 올해 2021년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제외가 아닙니다.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다가구 주택은 1주택으로 본다. 이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 구별하실 수 있죠? 이 건물의 가구가 여러 개인데 구분 등기가 안 돼 있는 것들은 대부분 다가구 주택입니다. 하지만 공시가격 9억 원 초과인 이 고가주택인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죠. 다섯 번째는 공동소유인 경우의 주택수 계산 방법입니다. 이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계산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 5대5인 경우라면 합의해서 두 사람이 합의해서 한 사람을 귀속자로 정한 경우에는 그 사람이 되는 거고요. 정하지 않았다면 각각 1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의해서 한 사람을 귀속자로 정하는 게 유리하겠죠. 단 600만 원 이상 수입이 있다거나 또는 공시가격이 9억 원이 초과하고 30% 이상의 지분을 소유 시에는 각각 1주택으로 봅니다. 한 사람을 귀속자로 정할 수 없는 거죠. 이 내용은 2020년 임대소득 귀속분부터 적용한다라고 새로 개정된 내용입니다. 공동소유인 경우에는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을 잘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부부합산 주택수 계산 사례입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A주택은 남편 명의이고요. 여기에 거주를 하고 있고 B주택은 전세를 줬습니다. 남편 명의이고요. C주택은 아내 명의인데 전세를 줬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 남편은 몇 주택자인 거죠? 네, 3주택자입니다. 부부는 합산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B주택, 전세를 준 B주택은 간주임대료에 대해서 과세 대상입니다. 아내의 입장을 한번 볼까요? 아내 입장 역시 3주택자입니다. 남편 명의 2개 주택을 합산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아내 명의의 이 전세를 준 C주택 또한 간주임대료에 대해서 과세 대상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남편 명의의 2채, 아내 명의의 1채이지만 배우자의 주택수는 합산한다고 했기 때문에 각자의 입장에서 보면 3주택자입니다. 이 여섯 번째 내용은 이 C주택이 부부 공동 명의일 경우입니다. 자, 이 경우에 이 부부 공동 명의로 5대5 지분일 때 누구 명의로 하던 결과는 똑같습니다. 이 지분이 5대5가 아니고 6대4라고 한다면 지분이 큰 사람 소유의 주택수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경우는 빼고요. 5대5일 경우를 한번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만약 남편 명의라면 남편의 주택은 3주택이죠. 그렇다면 B주택과 C주택의 간주임대료에 대해 과세 대상이죠. 하지만 이런 경우는 없겠죠. 한 사람의 임대소득이 높아지면 세금이 더 많아지니까요. 그래서 대부분 분리를 하겠죠. 부부 공동명의인 주택은 아내의 주택수로 계산하겠죠. 그래서 남편 명의 2, 아내 명의 1라고 한다면 그래도 역시나 아내 입장에서 보면 3주택자입니다. 그래서 C주택에 대한 간주임대료에 대해서 과세 대상입니다. 7번째 내용입니다. 이 전월세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이렇게 됩니다. 이 간주임대료란 전월세 보증금에 대해서 임대료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겠다라는 의미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계산 방법은
이 보증금 등 3주택 이상부터 해당이 되죠. 이 보증금 등에서 3억 원을 빼고요. 여기에 60%를 곱하면 됩니다. 이 60%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정기예금 이자율을 곱하면 됩니다. 이 정기예금 이자율은 매년 변동되는데요. 2020년 귀속분은 1.8%였고 올해 2021년 귀속분은 1.2%를 곱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365분의 임대일수를 곱하고요. 이자 및 배당 수익을 빼주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이자 및 배당 수익을 왜 빼냐? 만약에 이 보증금을 받아서 은행에 예금하면 뭐가 생기죠? 이자 소득이 생기죠. 또 주식 투자를 했다면, 그래서 배당을 받았다면 배당 소득이 발생하는데요. 이때 14%의 원천 징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주 임대료에 과세되는 경우에 이중과세가 되기 때문에 이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자 소득이나 배당 소득을 받았다면 차감해 줍니다. 8번째는 이 종합과세보다 분리과세가 항상 유리하나요? 먼저 주택 임대업에 대한 이 필요 경비를 어떤 걸 해주는지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주택을 임대하다 보면 이 현상 유지를 위한 수선비가 있죠. 그리고 관리비와 유지비, 그리고 손해보험료, 화재보험 가입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매년 내고 있는 재산세나 종부세 등 이 제세 공과금도 필요 경비로 인정이 되고요. 그리고 총 수입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대출이 있었다면 이 대출 이자도 필요 경비로 인정이 됩니다. 또한 세입자가 바뀔 때마다 내는 이 중개 수수료 있죠. 이것도 필요 경비로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임대주택의 감가상각비까지 필요 경비로 인정이 되는데요. 여기에서 이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4가지 있죠. 이 4가지 항목들은 양도소득세 신고할 때 경비로는 인정이 안 됩니다. 하지만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 시에는 경비로 인정되기 때문에 잘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1번 경비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 지금 이걸 말합니다. 이 전체 경비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분리과세 신고보다 장부기장 신고가 훨씬 유리합니다. 계산을 실제로 해보면 내는 게 거의 없어요. 실제로 한번 계산해 볼까요? 이 가정을 이렇게 해봤습니다. 3주택자이고 임대하고 있는 주택에 이 대출 이자 비용이 연 1,000만원, 보유세 및 수리비, 중개보수해서 총 450만원, 그리고 본인 포함 부양가족은 2명, 그리고 임대주택 등록은 하지 않았다고 가정했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 종합과세를 선택해서 간편장부로 신고를 했다고 계산해 봤습니다. 임대 수익 금액이 총 1,800만원이라고 하면 이 수익 금액에서 이 대출 이자 비용 1,000만원, 보유세 및 수리비 중개보수 450만원, 그래서 이 1,450만원이 필요 경비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이걸 빼면 350만원이죠. 여기에서 인적공제를 빼주는데요. 이 본인 150만원, 그리고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을 공제해 줍니다. 300만원이 공제가 되는데 과세표준은 350만원에서 인적공제 300만원을 빼면 50만원밖에 안 남습니다. 여기에 세율 6%를 곱하면 3만원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요. 거의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임대 수익 금액이 2천만원 이하라고 이 분리과세를 선택해서 신고한다면 이렇게 됩니다. 이 수익 금액은 동일하게 1,800만원에서 이 필요 경비를 빼주는데요.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이 안 되어 있다면 단순 경비율로 50%가 적용이 되고 임대 등록이 되어 있다면 60%를 경비로 인정해 줍니다. 미등록 임대주택이라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50%를 적용하면 이 필요 경비는 900만원이죠. 이 1,800만원에서 900만원을 빼면 900만원이 남죠. 여기에서 기본공제를 해줍니다. 이 미등록 상태이기 때문에 기본공제 금액은 200만원입니다. 등록이 되어 있다면 400만원인데요. 미등록 상태이기 때문에 200만원을 빼주면 900만원에서 200만원을 빼면 700만원이 남죠. 이 700만원에 세율을 곱하면 됩니다. 분리과세일 경우에 세율은 14%이기 때문에 700만원 곱하기 14% 하면 98만원이 나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잘못된 판단으로 모르면 안 내도 될 약 100만원가량의 아까운 생돈을 내는 일이 발생합니다. 결론적으로 임대 수입이
2천만 원 이하라도 이 대출 이자 비용 등이 많다면 장부기장, 간편장부로 계산해서 신고하는 이 종합과세가 유리하고 분리과세를 선택한 사람이 불리합니다. 다주택자이거나 1주택자라도 이 고가주택을 월세를 주고 있다면 이번 영상 내용을 잘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고요. 이 주택임대소득세 관련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방송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더 좋은 콘텐츠를 올리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